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노바 미네랄스 리미티드, NBA라는 기업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기업 주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어떤 호재 이런 걸 넘어서서 뭔가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변화라든지 자원 안보 이런 맥락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NBA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광물 탐사 기업에서 출발해서 어쩌다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까지 부상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또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자원 안보,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NBA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만 봐서는 좀 부족하고요.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국가 안보, 또 기술 경쟁,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여러 겹의 렌즈로 접근해야 그 진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오늘 분석에서는 세 가지 결정적인 축, 그러니까 첫째는 미 국방부의 자금 지원, 둘째는 알래스카의 그 정년소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성공적인 기술 테스트 결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NBA가 맞이한 이 결정적인 전환점, 이걸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축이 마치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NBA의 현재 가치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가치 증명의 트라이앵글,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그 기술적 타당성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네, 첫 번째 꼭지점은 바로 기술적 타당성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발표된 테스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안티모니 회수율을 60%까지 끌어올렸고, 또 광물 품위, 그러니까 광석에 들어있는 유용 광물의 함량이죠. 이걸 무려 2.3배나 향상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60% 회수율에 2.3배 향상이라 상당한 성과네요. 네, 상당한 성과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NBA가 지금 추진 중인 에스텔 프로젝트라는 게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성까지 확보할 잠재력이 있다는 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딱 보여준 셈입니다. 만약 이런 기술적인 신뢰, 이런 뒷받침이 없었다면 사실 정부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가능성이 먼저 입증이 딱 되니까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국가적 필요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꼭지점, 국가적 필요성의 핵심은 역시 미 국방부의 자금 지원이겠죠. 미화로 4,340만 달러면 액수도 상당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지원했다는 그 액수 자체보다도 이 지원이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게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보조금 준 거, 그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액수 자체로 물론 중요하죠. 큰 돈이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미 국방부가 NBA 이 안티모니 프로젝트를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찜했다, 낙점했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 안보 핵심 사업으로요? 네. 아시는 것처럼 안티몬이라는 광물이 이게 탄약이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 방탄 장비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심지어는 요즘 가장 중요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전략 광물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현재 필요한 안티모니의 거의 대부분, 이게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 9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90%나요? 와.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주요 공급처가 바로 중국하고 러시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경쟁국가 또는 적대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라들한테 핵심 전략물자 공급을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안보상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자금 지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한 기업에 돈을 대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국방, 또 더 나아가서 첨단 산업 공급망이 핵심적인 약점, 이걸 보완하고 중요한 전략 물자를 자국 영토 안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소위 말하는 온쇼링 전략의 아주 구체적인 실행 단계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NBA는 그냥 단순히 광물 캐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왜 위상을 딱 확보하게 된 셈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리고 이 기술적 타당성하고 국가적 필요성, 이 두 가지가 딱 만나서 마지막 세 번째 꼭지점, 즉 물리적 실현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알래스카의 포트 맥켄지라는 곳 인근에 약 43에이커, 꽤 넓은 땅이죠. 이 정도 규모의 정년소 부지 사용 허가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아, 정년소 부지요? 네, 이건 이제 아이디어나 자금 지원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로 공장을 짓고 안티모니를 생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땅, 물리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계획이 정말 현실로 구체화되는 아주 결정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 부지 확보가 그냥 땅을 샀다는 것 이상의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그 인프라 접근성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지가 그냥 넓기만 한 땅이 아니에요. 위치가 아주 절묘합니다. 우선 심해 항만시설, 그러니까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가 바로 근처에 있고요. 또 주요 도로망하고의 접근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아, 항만하고 도로가 다 가깝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광살에서 캐낸 원광을 정년소까지 운반하고 또 정년소에서 가공한 최종 생산물을 다시 미국 전역이나 혹은 해외로 수출할 때 이 전체 물류 과정에서 비용하고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채굴부터 정년 그리고 최종 운송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효율적인 수직 계열화,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구축하는 데 거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죠. 수직 계열화에 최적이다. 네, 바로 이런 점들이 회사가 제시한 목표, 그러니까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는 군용 등급의 안티모니를 생산하겠다는 그 목표 달성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아주 크게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다가는 NVA가 정말 이걸 해낼 능력이 있구나 하는 그 실행 능력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그 세 가지 요소가 기가 막히게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네요. 기술적인 가능성을 먼저 딱 입증하니까 테스트 성공. 이게 국가 안보적인 필요성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얻어내고 국방부 자금, 또 이 지원을 바탕으로 실제 생산을 위한 최적의 물리적인 기반, 부지 확보까지 마련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기술의 상업적인 가치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야말로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하신 가치 증명의 트라이앵글의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기술, 국가적 지원, 그리고 물리적 기반, 이게 각각 따로 떼어놓고 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시너지를 팍팍 내고 있다는 점, 이게 현재 NBA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좀 부족했거나 삐걱거렸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의 뜨거운 주목을 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보겠습니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NBA를 한번 조명해보죠. 요즘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이 여기저기서 균열되고 재편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한 아주 거대한 흐름 속에서 NBA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제 NBA를 그냥 단순한 광산 기업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정학적인 게임의 아주 중요한 피스로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네. 핵심 광물 그 자체가 이제는 전략적 무기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과거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 이거 한번 딱 꺼내 들었을 때 전 세계 관련 산업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맞아요. 그때 정말 난리였죠. 그렇죠. 안티모니 역시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미국의 안티모니 수입 의존도,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이게 단순히 미국의 국방력을 유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포함한 이 첨단 산업 생태계 전체에 걸쳐서 아주 잠재적인 위험 요인, 그야말로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방치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렇다면 이 NBA의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의 바로 그 아킬레스건을 치유하고 잠재적인 적대국에 의한 공급망 교란 리스크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는 어떤 국가적인 의지, 이것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와, 정말 국가 안보와 직결된 프로젝트라는 그 무게감이 확 느껴집니다. 정확합니다. NBA는 이제 미국 본토 내에서 그것도 그냥 아무데나가 아니라 알래스카라는 전략적인 요충지에서 안티모니 채굴부터 시작해서 최종 전련까지 이 전과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선두주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유일한 선두주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NBA가 단순히 시장에서 경쟁하는 여러 기업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사시에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대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 내에 이렇게 안정적이고 또 자기들이 통제 가능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런 거의 독점적인 위치라는 건 상당한 선점 효과, first mover advantage를 가져다 주겠네요. 현재 미국 내에서 NBA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부의 자금 지원 약속을 받고 또 핵심적인 정련소 부지까지 딱 확보하면서 안티모니 생산 계획을 가시화시킨 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현재까지 공개된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BA가 가장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보여주면서 화실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앞으로 미 국방부와의 직접적인 공급 계약 체결은 물론이고요. 미국의 안보 동맹국들이나 아니면 미국 내에 있는 다른 방산 기업들 혹은 안티모니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 협상에서도 매우 강력한 협상력을 부여할 겁니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갑의 위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NBA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호주의 아델론 골드와 같은 다른 안티모니 프로젝트의 생산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이런 전략적인 파트너십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곡물량까지 확보하려고 하는군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NBA가 단순히 자기들이 캐낸 것만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향후 북미 전체 안티모니 시장에서 일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할 그런 잠재력까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와, 단순히 그냥 알래스카에 광산을 개발한다 이걸 넘어서서 아예 북미 안티모니 공급망 전체의 어떤 중심축이 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군요.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런 굉장히 극적인 상황 변화 때문에 시장이 NBA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광산주의 잣대 이런 걸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NBA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광산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주로 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또 개발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는 비용 문제, 그리고 또 변동성이 아주 큰 광물 가격,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크게 요동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리스크가 컸죠. 하지만 NBA의 경우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앞에서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던 미 국방부의 자금 지원 약속, 그리고 알래스카 주정부의 부지 사용 허가, 이 두 가지가 이 프로젝트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리스크 요인들, 다시 말해서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하고 정부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리스크들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곧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이건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는 올라간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다면 NBA의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그 방법론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단순히 예상되는 매장량의 가치라든지 미래 생산량을 추정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NBA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제 MBA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소위 말하는 국가 안보 프리미엄이라는 것과 또 공급망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MBA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그냥 땅속에서 광물을 캐내서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핵심 방위산업 공급망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자 더 나아가서는 미국 전체 제조업 및 첨단 기술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한다. 네, 이건 뭐랄까 비유하자면 국가기관 통신망이나 전력망 같은 그런 필수적인 공공인프라 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와, 그렇게까지 볼 수 있군요. 그래서 현재 NBA가 실질적인 매출이나 이익을 내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 분석가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 예를 들면 강력 매수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심지어는 올해부터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그런 보고서까지 나오는 거군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딱 감지하고 이걸 주가에 미리 반영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NBDA에 대해서 과거에 전통적인 소규모 광산 탐사 기업에 적용하던 그런 낮은 가치평가 배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요 기반과 또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정받는 방산 기업이나 혹은 핵심 인프라 기업에 적용되는 그런 높은 가치평가 배수를 적용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장의 관점 변화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NBDA라는 기업을 분석하고 또 이해하실 때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NBDA는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광산주라는 카테고리를 이미 넘어서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NBDA는 미중 경쟁 심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아주 거대한 지정학적인 파도를 정말 잘 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의 명확하고 강력한 지원이라는 순풍따지 딱 받으면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성장 모멘텀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미국 내 유일의 통합 안티모니 생산 허브라는 그 비전이 더 이상 그냥 막연한 청사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성큼 다가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회사가 매우 구체적인 목표 시한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24개월 내, 그러니까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군용 사양, 군대에서 요구하는 스펙의 안티모니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타임라인을 명확히 밝혔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언젠가는 하겠지 하는 식의 그런 두루뭉술한 계획 발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회사가 얼마나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실제적인 프로젝트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목표 시한 제시가 중요하군요. 물론 아무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또 안정적인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설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운영 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든다거나 하는 소위 말하는 실행 리스크, 엑시션 리스크라는 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간과하고 있는 위험은 없을까요? 당연히 실행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세상의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든 계획대로만 100% 착착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기술적인 문제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환경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고요. 또 숙련된 인력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NBA 프로젝트는요, 단순한 민간 기업의 이익 추구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국가 안보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야말로 국가적인 우선순위를 갖는 사업이라는 점이죠. 국가적 우선순위 사업이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프로젝트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어떤 장애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미국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나 혹은 재정적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기 어려운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민간 광산 개발 프로젝트와
이 NGBA 프로젝트가 갖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뒷배가 있다는 거죠. 아, 그 점이 바로 NGBA를 다른 일반적인 광산주들과 확실하게 차별화시키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군요. 단순히 뭐 광물의 매장 가치나 시장 가격 변동성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의 연동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안전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 NGBA 사례는 시대적인 요구와 지정학적인 필요성이 어떻게 한 기업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까지 변모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흥미롭고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최근 NGBA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도 이게 단순히 뭐 단기적인 투기 수요라거나 혹은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NGBA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전략적인 중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본질적인 가치 상승을 시장이 미리 인지하고 재평가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쭉 살펴본 것처럼 NBDA는 기술적인 검증, 또 국가적인 필요성 인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실행 기반 확보라는 이 세 가지 핵심 동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광물 탐사 기업을 넘어서는 아주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지닌 전략적 자산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의미를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특정 기업의 운명이 국가 안보나 혹은 핵심 국가 전략과 이렇게 깊숙하게 얽히게 될 때 과연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경로나 또 내재된 리스크를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통적인 기업 분석의 틀로 온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소위 전략 자산화 현상이 비단히 엔티몬이나 NBDA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다른 핵심 자원이나 혹은 관련 산업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정 자원에 전략적인 가치가 부상하는 것이 기업 평가의 패러다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또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다른 NBD의 사례를 넘어서 더 넓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사례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큰 흐름을 읽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